네, 우리 시청자분들 1월 한 달 동안 버티시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1월 한 달 동안 국내 증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월의 31일 국내 증시 또 한 번 파란불을 켜냈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낙폭이 키워지면서 급락하며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800포인트 선까지 이탈되는 모습으로 한 달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2월 한 달은 또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제장 수급 특징 분석해 보면서 오늘장 대비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거래대금 탑5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보시면 삼성전자, 제주은행, 기아, SK하이닉스,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어제 우선은 반도체 대표 종목군들 쪽에서 급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가 무려 2% 넘게 하락했습니다. 2.15% 내린 72,700원을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61% 하락한 134,700원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군들을 제외하고서 어제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주은행이 어제 29.92%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기아가 어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 급등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102,9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삼성물산은 6.4% 상승한 13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한 데에는 호실적의 1조 원 자사주 소각 진행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138,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탑5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상보, HLB, 엔캠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 여기서 나무가와 하이비전 시스템은 XR 헤드셋 관련 종목으로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25%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25.97% 오른 24,450원을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3.91% 하락한 19,170원의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엔캠이 5.65% 하락했는데요. 16만 3,5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어제는 미국 1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국내 증시에서 경계 심리가 짙게 퍼진 가운데 2차 전지 종목군들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냉랭해진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기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아가 어제 5% 올랐고요. 10만 원 선을 뚫어낸 이후에 10만 2,9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일본처럼 정책을 동원해서 국내 상장사 PBR과 ROE를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중에 현대차와 기아도 그 목록에 포함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 이전에 주주환원 정책 강화 소식을 전하면서 기아와 현대차의 주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그려가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저PBR 관련 종목으로 꼽히면서 이 주주환원 정책 강화라는 모멘텀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급등할 만한 이유가 생긴 건데요. 형제격인 그룹 내에서 이 주주환원 전략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기대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높아지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욱더 큰 폭으로 들어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사는 국내 대형주 중에 ROE는 높지만 PBR은 일배에 못 미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 PBR을 관리하려는 저 PBR과 관련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기아 쪽으로도 어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고요.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앞지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기아 10만 2,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은행을 살펴볼 텐데요.
제주은행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2,81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제주은행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저PBR 관련 종목으로도 함께 엮이고 있고요. 이 저PBR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제주은행 쪽으로도 강한 탄력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이어서 금융위 측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에 인가 방식 및 절차를 좀 변경을 한다라는 발표 소식 속에 이런 은행주들이 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중에 제주은행도 함께 탄력을 받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할 경우 폐업 후 신규 인가가 아닌 기존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건데요. 또 본인가 전에 예비 인가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를 발표했는데 앞서 지난해 7월 5일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데다가 은행 종류 전환이라는 과거 사례가 없는 등 이 전환 인가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이번 시중은행 전환 요건을 만족하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감 자체가 좀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였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헤드셋 관련 종목들 특징 종목으로 함께 눈여겨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나무가와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나무가가 어제는 3.91% 하락하며 마무리 짓긴 했지만 최근에 이 XR 헤드셋 기기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이면서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이 나무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기 때문에 함께 특징 종목으로 엮어봤는데요. 그중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5%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선 애플이 내달 2일 본격 출시하는 이 비전 프로 사전 판매가 2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보도 내용에 따르면 비전 프로 판매가 20만 대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흥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을 시켰고 전문가들은 이걸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초기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경우 비전 프로의 올해 출하량을 50만 대에서 60만 대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흥행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내에서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은 애플의 비전 프로와 삼성의 신규 XR 기기 출시를 통해서 이러한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또 XR 기기 시장 확대 속에 관련 종목들의 이런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무가도 지목을 했던 만큼 나무가 어제는 이렇게 3.91% 하락하며 마무리 지었지만 앞으로의 주가 행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상승률 탑5 종목군들 보시면 항공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우선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까지 일제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인데요. 특히 대한항공 우선주는 10% 꽉 채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2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9.97% 상승한 13,350원을 기록한 가운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9.93% 오른 21,8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항공주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에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고요. 그 업데이트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건데요.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양사 합병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리스크는 미국의 법무부가 역시 양사 합병에 대한 미국 여객 노선 독점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추가 시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일본 당국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에 환호하는 분위기가 시간의 거래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는 한솔 인티큐브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솔 인티큐브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며 9.82%로 시간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460원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미국의 AI 챗봇 구축 기업인 코어 AI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첨단 반도체 의존도가 커가는 AI 분야 투자를 이어간 셈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는데요. 한편 코어 AI와 인공지능 컨택 센터인 AICC 전문 기업인 한솔 인티큐브가 함께 AICC 사업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는 이력이 부각되면서 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코어 AI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이쪽 한솔 인티큐브 쪽으로도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9.82%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솔 인티큐브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자사 AICC 솔루션의 글로벌 AI 선도 기업인 코어 AI와의 AI 기술을 접목하고 이 자사 AICC 솔루션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까지,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시죠. 뉴욕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안 좋았는데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3월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선을 긋게 되면서 결국에 시장이 미약하게나마 갖고 있었던 희망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판에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왔던 이 뉴욕 증시의 지수들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에 마쳤고요. 그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때문에 알파벳이 7% 넘게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2% 이상 밀려나며 15,16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들, 그 외 종목들로 해지할 수 있는 전략들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플러그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하락장 속에서 무려 20%나 급등했고요. 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수소 관련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로스 MKM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현 시점 4.4달러보다 약 2배가량 높이면서 9달러로 제시를 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조지아에 있는 수소 공장을 함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수소 플랜트 방문을 통해서 시설이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고 주요 기술 문제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수주 잔고나 마진의 가시성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우려를 덜어낼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액화 3일째 들어갔고 시설에서 첫 번째 액화 수소 공급이 임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을 굉장히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전해조를 구축한 이 플러그 파워 측의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칭찬했다고 합니다. 플러그 파워는 또한 수소 판매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책정 전략을 조달 비용에 맞춰서 조정을 했고 마진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자금 조달 솔루션과 관련해서도 유연성을 잘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플러그 파워라는 이 종목은 굉장히 좀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공매도 잔고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기도 하면서 52주 신저가까지 추락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본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관측됐습니다. 국내 수소 관련 종목들 보실까요? 네, 국내에서 수소 관련 종목들입니다. 두산퓨얼셀, JNK 히터, 범한퓨얼셀,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제는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간 가운데 수소 관련 종목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지만 다만 시점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플러그 파워라는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실까요? 잘 아시다시피 노보노디스크 이 종목의 경우에 5% 이상 오르며 114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52주 신고가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습니다. 갖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위고비, 비만 치료제까지 올해에도 두 자릿수대 매출과 운영에 대한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CEO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한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혁신적인 당뇨병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부터 혜택을 반영받고 있는 점을 실적에서 드러났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률은 16에서 25% 사이가 될 것이고 이 운영에 대한 이익 역시나 19에서 28%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 위고비의 부족 현상에 대응해서 생산량을 증가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약의 낮은 용량 강도를 공급을 또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밝혔습니다. 실적도 좋았고요. 가이던스까지 잘 내놓게 되면서 노보 노디스크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입니다. 인벤티즈랩, 한미약품, 동아ST,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제약바이오 섹터들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어제장에서는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또 뜨겁게 제약바이오 섹터를 달구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노보 노디스크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에 착안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유럽 증시에 상장된 종목 살펴보실까요? 잘 아시다시피 H&M 주가 보시겠습니다. 무려 12%나 급락하는 흐름이 이번에 나타났는데요. 스웨덴 패션 업체죠. H&M의 대표이사에 대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이 H&M의 라인이 그룹사의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랜드로 보시면 자라나 에나더 스토리즈 이런 라인들이 모두 H&M 그룹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살펴보시면은 H&M의 경우에는 자라라는 굉장히 큰 SPA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SPA 업체 쉬인에 크게 좀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H&M은 지난해 회계연도의 매출이 전년 대비 1% 줄어들었고 12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시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나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쉬인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H&M은 최근에 몇 년간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쉬인의 경우에는 미국의 Z세대를 노리게 되면서 미국 증시에 또 IPO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경쟁사에게 좀 밀려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지난 4분기 영업이익률이 7.2%이기 때문에 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대표이사도 4년 만에 교체가 되는 조금 위기의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H&M 주가에도 타격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의료업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 F&F,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 대체적으로 SPA라기보다는 브랜드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좀 더 많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의료 관련 종목 H&M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관련 종목이나 의료주도 영향은 없는지도 추가적으로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그리고 유럽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끌어와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